을 옮기는 행위를 좀 많이 하는데 웬만큼 경험이 있는 업체가 아니고서는 맡기시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돌이킬 수가 없죠. 네, 막히면 끝이에요. 제가 항상 몰매를 맡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제일 많이 있는 투베이 구조. 투베이 구조가 좀 별로인 이유가 철거되는 벽이 많이 없어요. 레이아웃이 가장 중요한데 아무리 색깔을 잘 쓰고 아이템을 잘 배치해도 색감으로 레이아웃을 극복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 레이아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기존의 조적벽을 철거하는 예를 들면 확장공사나 아니면 방들을 합치거나 주방의 구조를 좀 개선하는 그런 레이아웃의 변화를 줘야 되는데 철거 안 되는 벽들이 많은 집은 인테리어 하기가 좀 많이 어렵죠. 또 하나가 남들이 미리 고쳐놓은 집인데 색깔을 많이 쓴 집 같이 본인 취향이 아닌데 인테리어 수리가 돼 있는 집은 그걸 다 뜯고 새로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집들이 제일 어렵고, 그거나 아니면은 공사를 잘못한 집이 있어요. 확장 공사를 잘못해 놓은 집이 있으면 그 기존에 단열이 잘못되어 있어서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수도 설비를 잘못해 놓은 집들이 있어요. 수도 설비 위치 때문에 세탁기가 그 원하는 공간에 안 들어가고 앞으로 많이 1m 정도 빼서 세탁기를 배치해야 되는 집이나 건조기를 올리려고 하는데 건조기가 위에 뭔가 상하수도가 있어서 건조기를 못 올리는, 원하는 가전제품을 그 집에 배치를 못하는 집들이 그 가장 인테리어 하기 안 좋은 집이죠. 아파트를 갔는데 주방으로 들어가는데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으면 확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창문만 없어요. 와, 확장을 이렇게 하는 업체가 있구나. 실제 실외 공간이었던 발코니를 실내 공간으로 바꿨는데 단열이나 상하수도의 이설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창문만 없고요, 마루만 깔려 있어요. 그 결과로 세탁기가 앞으로 나와 있고 그 세탁기 주변의 그 발코니 벽들이 전부 다 곰팡이 투성이고 바닥이 이미 다 썩어 있어요. 차라리 발코니였으면 문제가 없었던 건데 공사를 정석대로 시공을 안 하고 그냥 어떠한 행위를 따라하거나 그 모방했을 때 잘못된 시공이 되면 집을 다 망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를 원상복구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그 고객님이 확장 잘못되어 있는 걸 같이 눈으로 보면서 인테리어를 포기하고 이 집을 다시 팔아야 되나 생각을 하셨었어요. 또 집을 팔고 또 딴 데 간다고 하면 그게 이제 많이 꼬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좀 개선해드려서 해결을 해드리고 나니까 고객님은 그 엄청 감동과 고마움을 좀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그런 뿌듯함 때문에 이 업계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에너지 때문에요. 원래 베란다에 세탁기를 둘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어요. 왜 정해져 있냐면 그 세탁기든 주방이든 욕실이든 오수를 밑으로 내보내는 그 오수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물만 내려보낼 수 있는 게 있고 생활 이제 하수나 이런 것들을 내려보낼 수 있는 게 구분되어 있는데 우수관 같이 빗물만 내려보내는 공간에 오염물을 내려보내면 아랫집의 그 악취서부터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불법이기도 하고요. 하필 또 세탁기를 옮기고 싶은데 거기 물을 버릴 데가 없으니까 그거를 안방 욕실이나 좀 가까운 욕실에서 배수를 따와가지고 세탁기 배수를 만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게 좋지가 않죠. 또 똥배수랑 세탁기 배수랑 또 엄연히 다른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걸 잘못하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점검할 수 있는 점검부 같은 걸 따로 만들기도 어렵고, 같은 원리로 주방을 거실로 옮기는 행위를 좀 많이 하는데 그런 대규모의 설비 이설 공사를 웬만큼 경험이 있는 업체가 아니고서는 맡기시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돌이킬 수가 없죠. 네, 막히면 끝이에요. 제가 그걸 많이 뜯어서 원상복귀를 많이 했거든요. 정말 완벽하게 해놓은 업체가 아니고서야 제가 뜯어보니까 주방 기름때가 이제 담겨져 있는 그 배수구 PVC 파이프 관이
분명히 그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잘라내면 항상 자를 때마다 슬러브처럼 이게 기름기가 이제 있어서 그게 붙어 있어요. 저희가 철거할 때 바닥에 뿌려져요. 공사할 때마다 악취가 장난이 아닌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가장 하면 안 될 인테리어 중에 하나고요. 그게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가 아니고서는 맡기시면 안 돼요. 일단은 거주 인원이 중요할 것 같아요. 방에 주인이 있잖아요. 아들 방 아니면 어머님 방 뭐 이런 식으로 방 주인이 있다는 건 침대가 있어야 되고 그분이 사용할 수납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배치했을 때 동선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방들은 꼭 보셔야 되는 거랑 화장실 같은 경우는 화장실 안에 들어가셔서 문을 바라보고 서서 보시면 타일이랑 여기 문틀이 있는데 신축 아파트나 이게 건설사에서 만들어놨을 때는 그냥 문틀을 먼저 세우고 거기 타일을 이제 마감을 하는데 실리콘도 쏘고 해야 되니까 대부분 문틀을 더 튀어나오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1대1이거나 아니면 타일이 좀 더 튀어나와 있다 하면 한번 덧방 시공을 한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뜯고 새로 해야 되기도 하고 그 뜯을 때 덧방된 거는 더 폐기물이 폐자재가 많이 나와서 비용도 많이 나오니까 욕실에서는 덧방 여부 그리고 좀 타일을 두들겨 보셔야 돼요. 두들겼을 때 아무런 미동도 없고 진짜 이거는 진짜 벽이랑 딱 달라붙어 있는 벽 같은데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청아한 속이 빈 소리가 나거든요. 그 소리가 나면 타일이 탈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집엔 또 덧방 공사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물이 잘 내려가는지 대부분 이 배수구에 이 유가를 꽂는 형식으로 바닥 마감을 하는데 이거 설비 기술력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 확실하게 결합을 안 시키기 때문에 역류하면 그 틈으로 이렇게 물이 삐져나가고 특히 이제 청소했을 때 바닥 배수가 원활하지 않으면 걔가 이제 방수가 잘 안 돼 있는 부분으로 침투해서 아랫집에 누수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잘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죠. 그거랑 거실은 기존의 에어컨 스탠드를 사용하신 분은 에어컨 자리가 나오는지 에어컨 때문에 소파를 못 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확장을 하더라도 날개벽이 있는 집이거나 확장이 안 돼 있는 집은 대부분 소파 옆에 두려고 하실 거예요. 그래야 그 방향이 안쪽 방까지 그 에어컨 바람이 가니까요. 그래서 스탠드 에어컨이 위치할 수 있는 동선이 나오는지를 보시는 게 좋죠. 층간소음은 욕실에 좀 오래 있다 보면 윗집에서 혹시 물 내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나는 소리보다 그 윗집 물 내리는 소리가 크거나 하면은 층간소음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이 윗집이랑 아랫집 사이 벽 두께가 얇다는 얘기라서 커튼 바꾸면 확실히 티가 나요. 어차피 써야 될 돈이면 커튼을 조금 더 집에 가장 어울리는 그 색깔 이쁘고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고르시는 게 오히려 가성비가 있겠죠? 네. 그리고 소파 색상 진짜 중요해요. 소파 색깔이 인테리어에서 상당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또 소파 색깔을 정말 신중하게 고르셔야 합니다. 책상이나 의자나 가구의 톤을 맞추시면 생각보다 인테리어 꾸며놓은 티가 나요. 예를 들면 테이블이 있으면 테이블 다리 색깔이 우드면 의자도 뭐 그레이나 패브릭 계열보단 또 우드 계열의 의자를 하면 조화가 잘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효율이 좋죠. 화이트 톤의 우드니까 왜 다들 이렇게 인테리어 하면 이런 책들을 이렇게 할까요? 이것도 판매도 하는데 실제로.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색깔 진한 소파요. 이라는 소파가 있는데 거의 침대만큼 편한 소파거든요. 앉아보면 사게 되는 그런 마법의 소파가 있는데 너무 안 이뻐요. 다 잘해놔도 그 소파가 들어가면 너무 안 이뻐서 삐 처리해주세요. 아무튼 소파 색깔을 잘못 고르면 진짜 집이 완전 망가져요. 그냥 끝나요. 그냥 소파 색깔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꼭 인테리어 업자분과 소파 색깔을 상의해서 그리고 식탁도 중요해요. 식탁 다리가 스테인이냐 화이트냐 우드냐 그리고 상판이 우드냐 세라믹이냐 유리냐 그거에 따라 의자 조합도 되게 중요해요. 식탁, 소파, TV, 집이 딱 그거밖에 안 보여요. 거기에 식탁 색깔이랑 소파 색깔이 바닥재 색깔이나 커튼 색깔이랑 안 어울리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최악이네요, 둘 다. 이건 그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반지하가 온돌이 깔려 있느냐 안 깔려 있느냐. 동일해요?
그러면 저는 반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반지하를 공사할래, 옥탑방을 공사할래 이거면 둘 다 안 할 것 같은데 왜 안 하냐면 이게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반지하가 만약에 온돌이 안 깔려 있으면 전기장판을 깔아드리거나 난방이 되는 시스템 에어컨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설비 비용이 발생하는 거고요. 반지하는 채광이 안 들어오잖아요. 채광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엄청 삶의 질에 연관이 있어서 인테리어 할 때 꼭 필요한 공간이 아니고선 창문을 막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최대한 채광을 활용하고 조명도 필요한 공간에 쏘는, 요새는 조명을 막 여기저기 하지 않고요. 벽에 반사되거나 어디에 반사되는 조명을 써요. 예전처럼 조명을 바로 눈에 쏘면 시력에도 안 좋고 거기에서 채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조명을 덜 써도 돼서. 옥상, 옥탑방은 비 올 때 물이 침투를 안 해야 되기 때문에 방수 관련한 비용을 투자를 해야 돼요. 지금 집 이쁘게 하는데도 투자해야 될 돈이 많은데 생각지도 못한 비용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싫은데 굳이 한다면 옥탑방을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건물을 지은 게 아닌데 그 건물 지은 사람이 잘못 지은 거를 제가 그거를 극복해내니까 좀 더 난이도가 높아요. 굳이 산다면 어딜 사냐? 그래도 옥탑방 사는 건 좋긴 하죠. 저라면 반지하는 안 살고 뭐 옥탑방 살 것 같아요. 제가 옥상 방수하고 살면 되죠.